그래서 기본 과정이 (2개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기본 과정이 2개월 진행되는데 지금 이제 교재가 제가 이제 그 오류 수정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 PDF 파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고 요번 주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될 건데 자 일단은 자 세무직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세무직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보회계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회계학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문제 수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 수준은 뭐 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대신 양이 많아서 그리고 보통 회계학이란 과목이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알면 쉬운데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알면 쉽지만 처음 접하니까 이게 이제 다들 어려운데 내용까지 많으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고민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내가 세무직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보회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교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재무회계가 일반 파트가 있고 특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일반 파트는 공통적으로 여기 세무직으로 봤을 때 이제 국가직 기준으로 했을 때 세무직 9급 그 다음에 관세직 9급 그리고 이제 관세직은 재무회계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서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는데 관세직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직은 보통 재무회계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 2개월 하는 이 과정에서 관세직은 거의 출제되는 문제가 80%가 출제가 돼요. 여기서는. 관세직 80%가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직은 20문제에서 14문제, 한 70%가 이제 70% 14문제에서 15문제가 재무회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출제되는 재무회계의 80%가 그러니까 관세직은 재무회계만 보니까 전체의 80%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무직은 재무 원가 그다음에 정부회계 있는데 그래도 재무회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75%가 돼요. 그 75%의 80%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2개월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걸 일단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저하고 이제 딱 끝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갈 길을 정해. 난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거는 해볼 만하다.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거 2개월 공부하시면 자 자기의 이제 갈 길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했을 때 나는 이제 직렬을 세무직으로 할 것인지 또는 관세직으로 할 것인지 요게 달려 있어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하고 그렇죠 이거 우리 어떡하라고 여기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이 있어요. 여기 2개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뭘 공부하냐면 이제 재무회계 제가 특수 분야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출제 빈도를 가지고 제가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들이에요. 재무회계에서 좀 까다로운 내용들.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세무지 9급에서는 이 재무회계 전반적인 그 15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면 3문제, 보통 2문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20% 진짜 많으면 20%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세직 요거에 많이 나오면 20%. 그러니까 대부분 재무회계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2문제 정도는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2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친절하게. 뭐 첫날이니까 일단 뭐 첫날은 그렇게 진도 많이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진도 막 해가지고 하면 이 뭐야 하면서 여러분들 충격 먹으면 내일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돼? 큰일 나, 그렇죠? 큰일 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지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예. 여러분들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수로, 요거는 이제 제가 비율로 표시했는데, 이게 숫자라는 게 이 숫자 이게 절대적인 이런 금액으로 숫자로 표시하는 거고 또 비율로 표시하는 거고 느낌이 또 달라요. 예. 회계를 공부하시면 이제 그게 지금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 20문제 중에서 9급을 기준했을 때 20문제에서 15문제는 재무회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요 재무회계에서 15문제인데 80%니까 15 곱하기 0.8하면 얼마예요? 854죠. 12문제죠. 예. 자, 그래서 12문제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관세직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관세직은 파란색으로 20문제에서 80%니까 28에 16하면 16문제 16문제에서 17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죠? 네. 나중에 수업 설명해도 그 이런 수준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재무 특수. 자, 그러면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 15문제니까 2문제에서 3문제가 되겠죠. 거의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그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 그러면 이제 재무하면 이것도 이제 3문제에서 4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하면서 어디 파트가 중요한지 그걸 여러분들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 처음 배우는 요 2개월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놨거든요, 제가 교재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무직에서 이제 설명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세무직은 또 5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가관리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액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여기 이때 진행이 돼요. 요것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제 거의 대부분 요게 많거든요. 요거는 좀 약간 까다로운 내용들. 자, 그래서 원가관리회계하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 회계인데 제목이 다 다르죠? 예, 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제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그럼 이거 이제 관세직은 여기가 출제가 안 돼요. 관세직은 회계 원리란 과목으로 해서 재무회계만 출제가 되고, 예. 그리고 세무직 문제하고 이 15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출제되지 않은 5문제만 따로 재무회계 파트에서 이제 관세직에서 내는 거고.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는 세무직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무직 9급 여기서만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관리회계에서 3문제 나오고 정부회계에서 2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가에서 3문제, 정부회계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9급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7급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7급. 7급은 없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근데 이 수업이 다 들으면 7급까지 다 커버가 돼요. 교재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야, 나는 9급 준비할 건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양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문제 좀 된 깊이가 조금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험보다 약간 120%, 130% 이렇게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놔야지만 시험장 가서 100점을 맞는 거예요. 시험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제가 어렵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험장은 빨리 풀어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건 당연한 거고, 남들보다 빨리 푸는 사람이 똑같은 정확성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더 합격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를 빨리 풀려면 공부를 내가 보는 시험보다 약간 어렵게, 많이 어렵게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도망가죠. 약간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를 빨리 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회계하기 어렵나? 왜냐하면 쉬운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가 이해되지 않는데 회계학이라는 게 그걸 쌓아두면 점점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 그때 이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한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저를 위한 강의는 사람들이 많은 강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 수입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가르치죠. 왜? 그럼 이탈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시험에 합격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보다 더 어렵게 공부해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7급까지 난이도 수준에 이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손해 볼까봐 여기까지는 9급에서 출제되는 범위고 여기는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출제위원회 그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그 유형을 보게 되면 그 유형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부터는 보통 7급에서 다루는 거다 하고 교재에서도 그걸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7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7급 심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7급 심화 부분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출제 빈도도 낮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공부 잘할 수 있게 제가 이제 그거 다 언급해 줄 거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 같은 경우는 특히 7급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은 25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이 9급은 20문제가 나오거든요. 5문제가 더 늘어났죠. 왜 늘어났냐?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7급에서의 5문제는. 이게 어려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늘어나는 5문제 재무회계 파트를 여기서 4문제에서 5문제 정확히 얘기하면 4문제에서 5문제 그럼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여기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재무회계 특수 분야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샅샅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요번에는 일단 이제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저하고 이제 뭘 공부하시는 거냐면 이제 요걸 공부하는 거다 같은 겁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재무회계 파트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80%의 분야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가게 되면 그때는 나머지 20% 재무회계 분야. 그럼 이제 관세직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요거는 이제 세무직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제가 이제 뭐 강의 해보고 문제풀이 과정까지 쭉 가다 보면 이 부분은 다 잘해. 예, 제일 많고 나고 제일 중요하다니까. 대부분의 약점이 어딨냐면 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약점이에요. 재무회계는 공부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재무회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게 나중에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발목을 잡는 게 이게 의외로 여기서 발목을 잡아요. 왜냐면 여기는 공부를 다 많이 했으니까. 정부에게는 쉽게 나와요. 정부에게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시험 다가오면 제가 말문제 특강 해가지고 여기서는 계산 문제는 없고 뭐 계산 문제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론 문제거든요. 국가의 기준에서 3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 3문제. 그래서 3문제, 3문제 나오는데 이건 조문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회계라고 뭐 말할 수도 없어. 앞에서 제목이 쭉 잘 공부했으면 이건 쉽게 이해가 돼. 근데 원가관리회계가
이게 양은 별로 안 되지만 이게 이해하는데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재무 얘기는 잘해도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보통. 근데 이게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당연히 9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네. 90점 이상. 그런데 재무회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그래도 뭐 난이도 있는 문제가 꽤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두 문제 미스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미스가 나면 그러면 회계학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합격에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득점을 맞아야지만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그래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문제는 똑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깊이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걔네는 60점이 넘으면 다 합격이야. 자격증을 주는 거야.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어렵게 나와도 60점만 넘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물론 공부량은 더 많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60%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60점이 나올 거잖아요. 기본에만 충실하면 자격증을 획득하는. 근데 양은 이제 많죠. 그리고 깊이도 더 깊고. 근데 공무원 시험은 똑같은 방대한 양을 기준으로 하는데 깊이는 낮아. 그러니까 양이 더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고득점을 맞아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득점은 이걸 잘 하셔야 돼. 이게 뒷받침이 돼야 돼. 이게 뒷받침이 돼서 여기서 진짜 많이 틀리면 한 문제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틀리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제 90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다 맞고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이거 실수 없이 다 해가지고 100점 맞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수업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네. 특히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정복에는 뭐 이거 금방 우리가 뭐 하루 이틀이면 이건 다 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단원별 문제 풀이 했을 때도 여기 학생 지금 이 숫자의 3배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거야. 이 3배인 이 분들이 봤을 때 설명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하는데 대부분 다 이 3배인 그 오전에 고민하신 분들이 다 이걸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가 관리에게 자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아니 지금 4월달 시험인데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제가 방법을 찾아주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오전 수업 끝나고 밥 안 먹고 지금 밑에 내려가서 고민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학생들의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면 요때 심화 때 잘해두면 된다 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끝나면 이제 2개월 과정이 기출 유형, 그 다음에 2개월 과정이 단원별, 그 다음에 2개월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은 7, 8월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이 기출 유형,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이 단원별,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달이 동형 모의고사.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 목적이 아니라 좀 올해 회계 공부하니까 당연히 올해 시험 목적이 아니라 내년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준비하는 여러분들 경쟁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6개월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선권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